우리 기존에는 2022부터 2024 서울 파일이 있었잖아요. 22년 파일이 추가됐죠. 파일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제가 새로 고치만 눌러주면 여기는 지금 폴더 가져오기 했으니까 해당하는 폴더를 다 가져오니까 이렇게 새로 고치만 눌러주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2021년도 데이터도 다 가져올 겁니다. 이게 파워쿼리 장점인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매번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정해진 규칙대로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7만 건이었는데 지금 11만 약 12만 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내가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데이터가 새로 고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내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형식을 변경하거나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차트화 보고서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고 데이터를 새로 고치기만 하면 재신 상태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VBA보다는 파워쿼리가 단지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좀 더 초보자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이고, 특히나 엑셀 안에 있으니까 파워쿼리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 크롤링 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한 2달 전에 제 강의 목차에 한번 보시면 해당하는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 4,200만 개가 넘는 데이터도 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까지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이런 경제지표 웹 크롤링도 실제로 각각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웹 크롤링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차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365 버전은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하면 따라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메뉴는 데이터 안에 데이터 가져오기나 웹, 그리고 폴더 가져오기 등등 이런 메뉴를 활용해서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오면 여기 안에서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 안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 버전은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또는 여기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파워쿼리로 가져오고요. 오늘은 저희가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거니까 여기 파일에서를 선택하면 폴더에서 가져오기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죠. 지난주에는 동일한 과제였는데 해당하는 데이터가 미리 엑셀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간단한 수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대량의 데이터가 여기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실습용의 폴더, 압축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보면 이 폴더 안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3개년 데이터, 3개년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파워쿼리에 있는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활용해서 각종 편집이나 기능,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했었죠. 지난주에서는. 근데 오늘은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직접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피벗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육에서 여기 뒷단은 동일하고요. 단지 여기 앞에 있는 이 데이터를 파워쿼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 순서는 지난주랑 동일하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이 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로 데이터 폴더 안에 가져온 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도 데이터 1번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API 형태로, 이 API 형태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거든요. 파워쿼리에서 크롤링. 그래서 이렇게 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까지 필요 없이 API를 활용하면 파워쿼리로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로 데이터를 미리 별도의 폴더 안에 넣어두고 그 폴더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데이터 그룹핑, 여기 뭐 한 번에 데이터가 도, 시군구, 동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도, 시군구, 동, 그리고 거래 연도, 월도 붙어 있는데 연도와 월 구분하고 필요하면 전용 면적 그룹들도 구분해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 놓으면 나중에 이 피벗을 만들 때 이 해당하는 구분자별로 데이터를 그룹핑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전에 데이터 그룹핑, 데이터 전처리나 구조화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전용 면적 열 추가하는 거, 제가 이거는 단지 구분용 때문에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인데 이거를 서울특별시 강릉구 개포동에 있는 해당 지번의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의 전용 면적 136제곱미터 해당하는 거를 한 개의 열 안에 추가해서 이거를 이제 별도 구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현대 아파트가 여기에서도 서울에서도 특정 구에 현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울산이나 경남이나 다른 지역에도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현대 아파트 이름만 하면 얘가 다 한 번에 동일하게 생각해서 다
모여서 그룹핑하기 때문에 개별 고유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 전용 면적 열을 별도로 추가해서 단지를 구분해 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2023년도에 단지별 최고가 해당하는 피벗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024년 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최고가보다 더 비싼 신고가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피벗 차트로 만들 건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엑셀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2016 버전도 데이터에서 세 쿼리 왼쪽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세 쿼리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카페에서 아마 실습용 파일 이제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건데 혹시나 다운로드 안 하셨으면 엑셀 파워 쿼리 메뉴 안에 있으니까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압축 해제하면 여기 로 폴더가 생길 겁니다. 이 로 폴더 안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존에는 제가 엑셀에 한 번에 다 넣어드렸죠. 지난주 실습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 실습했을 때 제가 미리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로 시트 안에 2024년부터 여기는 24년만 있는데 제가 미리 2023년도 로 데이터도 넣어드렸죠. 해당하는 2023년 그리고 24년 로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이 파일들 여기 열어보면 해당하는 실거래 공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필요 없는 데이터, 이제 안내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검색 조건은 해당하는 계약일자가 이때부터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받았고 서울시 데이터다. 시군구, 번지, 본본, 부번,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연, 월, 일, 그리고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해당하는 층은 몇 층이었는지, 건축 연도, 아파트의 건축 연도는 몇 년도였는지,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중개 유형이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다음에 중개사 소재지, 그리고 주택 유형, 등기 일자, 이런 데이터들을 실거래 공유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고, 저는 이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2022년, 23년, 24년 이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엑셀을 하나 새로 열고요. 엑셀을 새로 열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 라고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기능을 가져오면 지금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로 데이터 폴더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로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이 엑셀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겁니다. 여기 2022년, 23년, 24년을 쿼리로 가져와서 한 번에 다 가져올 건데 그거를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선택하면 여기 각자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에서 압축 해제하고 난 로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로 폴더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제 파워 쿼리 편집기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이 데이터가 뜨면 데이터 변환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변환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가 파워 쿼리 편집기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메인 홈 있죠. 홈과 변환, 열추가 보기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가공은 홈, 변환, 열추가 이 세 가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환은 이 특정 한 개의 열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그리고 열추가는 말 그대로 열추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새로 하나 열 복제를 할 때는 별도의 열이 생기겠죠.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가공은 동일한데 이 동일한 가공이 하나의 별도의 열로 추가해서 가공을 할 때는 이 열 추가라는 메뉴를 쓸 거고요. 이 변화는 특정 열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이 열 안에서 데이터를 분할하거나 편집하거나 접두사를 추가하거나 등등 가공할 때 이 변환 그리고 열 추가는 별도로 구분하는 거고 홈은 이제 여기에서 변환과 열 추가 있는 기능들을 대표적인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홈 안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주요 쓰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가 이 특정 열에서 가공할 건지 그리고 이 열을 별도로 나눠서 이 열 안에서 추가하면서 가공할 건지에 따라서 변환이나 열 추가 이렇게 기능이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금 로 폴더 안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에 해당하는 폴더 지금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저는 2022년, 23년, 24년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병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컨텐츠 옆에 오면 아래 화살표 두 개 있죠. 이게 이제 파일 병합하기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파일을 한 번에 병합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병합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파일 병합이 뜨면 여기 선택하고 미리 보기 창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파일들이 한 번에 합쳐질 겁니다. 파일이 한 번에 병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병합이 되면 아까 전에 처음 봤던 것처럼 해당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들, 그리고 해당하는 뭐 넘버, 시군구, 번지, 본본, 부본, 단지명 등등 해서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 소재지, 주택 유형까지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소스 네임에서 파일 이름 들어가 있죠. 2022년도 서울의 엑셀 파일이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2023년에 서울 파일이 있을 거고 2024년에 서울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들이 아래로 다 하나하나 커리가 합쳐진 거, 병합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쿼리에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를 가공할 겁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에서 보면 일단 이 소스 네임이 필요 없으니까 해당하는 열을 추가하고 딜레이트 키,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 또는 우클릭해서 여기 제거하면 이 데이터가 해당하는 열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여기 열이 있었는데 우클릭해서 제거 또는 그냥 키보드로 딜레이트 키 누르면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위에 1행부터 11행까지 데이터가 필요 없죠. 이 데이터가 필요 없을 때 행 제거해서 상행 제거해서 11행을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11행만 제거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파일이 2022년도 파일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2023년도 파일에도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 2024년도 파일에도 이렇게 위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상위행 11개를 제거한다고 해도 다른 파일에서는 동일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공통된 것들을 확인해서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게 뭐냐라고 보시면 여기 널값 있죠. 여기 해당하는 값 중에 빈 값들을 제거해주면 여기 지금 11행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날아갈 겁니다. 이 빈값들이 여기 해당하는 2022년도 파일뿐만 아니라 2023, 2024 다 동일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빈 값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그 제거를 여기 컬럼 두 번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아래아 살펴 필터 선택하고 여기서 빈 항목 제거 있죠. 빈 항목 제거를 선택해 주면 지금 아까 위에 있는 값들, 위에 빈 값들이 사라지면서 이 시공구가 제일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기 넘버, 시군구, 번지, 본본, 부본, 단지명 등등 해서 지금 이 해당하는 제목들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죠. 우리 처음에 가져왔을 때 여기 컬럼 1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삭제하고 제 이 데이터가 첫 번째로 오면서 컬럼 2, 컬럼 3, 컬럼 4 이렇게 해당하는 머리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머리글이 됐었는데 우리 사실 이 데이터, 이 컬럼 이름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올려야지만 여기가 머리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선택하거나 변환에서도 동일하게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홈에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도 되고 변환해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홈에 있는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행이 머리글로 올라갔죠. 아까는 컬럼 2, 컬럼 3, 컬럼 4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첫 행이 올라가면서 여기 보면 변경된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처음에 저는 첫 행을 머리글만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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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런 식으로 이 해당하는 특정열의 유형이 뭔지가 정해졌는데 이 ABC란 거는 여기 선택해보면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 ABC는 텍스트입니다. 얘는 텍스트야.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얘는 문자야. 글자야 라는 의미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변경된 유형을 하면서 내가 숫자로 볼게 라고 하는 거는 1, 2로 바뀌면서 숫자로 보고 문자 같은 경우는 ABC 이렇게 ABC가 되고 만약에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난 잘 모르겠어 할 때는 얘가 ABC 1, 2, 3 해서 아예 안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여기 가져왔을 때 보면 A, B, C 1, 2, 3 돼 있죠. 이럴 때는 나는 이 열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냥 처음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 A, B, C 1, 2, 3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변경된 유형해서 이렇게 열들이 자동으로 숫자 또는 문자로 구분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쭉 계속 내려가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한 번에 합쳐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다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해당하는 폴더 안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을 합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 그냥 일단 닷기밀 로드 한번 해볼게요. 닷기밀 로드 하면 이 데이터가 로드 되면서 한 번에 합쳐질 거고요. 4만 개, 7만 개 데이터가 한 번에 지금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계약 연월을 보면 알겠죠. 2022년부터 제일 아래 해당하는 데이터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왔죠. 이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까 실습에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그룹핑할 겁니다. 그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 계약 연월이 연과 월이 붙어 있죠. 이거를 연도와 월로 구분해 줄 거고요. 다음에 이 시, 군, 구도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각각 구분해서 한번 그룹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작년의 최고가보다 얘가 신고가인지 또는 작년보다 조금 더 하락한 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작년도 최고가를 별도의 마스터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작년 최고가보다 더 높은 거래인지 낮은 거래인지를 추가해 줄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랑 동일하고 우리 지난주 파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도 로 2024, 23년도에 해당하는 단지의 최고가 마스터 추가했고, 다음에 2024년도 거래 중에서 작년 최고가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그리고 증감률도 봤었고, 얘가 그래서 신고가인지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파워쿼리 편집기 안에서, 엑셀 안에서가 아니라 파워쿼리 편집기 안에서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엑셀로 우리가 만든 병합한 쿼리로 넘어와서 파워쿼리로 여기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가거나,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 시작 눌러주시면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첫 번째 할 거, 제가 특정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 단지명이 현대아파트가 해당하는 이 중랑구 면목동으로, 다행히 이제 해당하는 면목동 안에 현대아파트가 하나가 있으면 구분이 되겠지만, 이 현대아파트가 각각 지역에 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현대아파트가 어느 동의 현대아파트의 전용 면적의 가격인지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가 열을 병합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단지명 선택하고 전용 면적을 누르면 이게 세 가지 열이 선택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열 추가해서 열 병합, 저는 이 해당하는 열을 합쳐서 별도의 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열 추가해서 열 병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열 병합 누르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름을 뭘로 할 거니, 구분 기호는 뭘로 할 거니, 저는 구분 기호를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한 칸을 띄워주겠습니다. 한 칸 띄워주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띄우고 현대 띄우고 84.09로 해서 해당하는 별도의 열이 추가될 거고요. 해당하는 열 이름은 저는 단지명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제일 끝에 단지명2라고 해서 해당 추가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추가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시군구를 별도의 열로 추가해서 도, 시군구, 동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클릭해서 열 복제 눌러주시면 여기 해당하는 열이 하나 더 추가돼서 복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도, 시군구, 동으로 구분할 건데, 여기 잘 보면 띄어쓰기가 한 칸씩 있죠.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해서 열 분할 그리고 구분 기호 기준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난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아까 여기 공백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백해도 해당하는 공백이 띄어쓰기니까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도, 시군구, 동이 구분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는 계약 연월을 연도와 월로 한번 구분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열 복제하면 이렇게 별도 열이 하나 추가되고, 다시 여기서 변환해서 열 분할해서 여기는 문자수 기준으로 할게요. 이 문자수 기준이 엑셀로 치면 레프트 함수거든요. 이 문자수 기준으로 분할을 해주는 거죠. 문자수의 네 번째를 기점으로 분할을 해줄래? 라고 하는 의미고, 확인을 눌러주면 2022년과 12월 연도와 월이 분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되고 이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는 필요한 데이터 정리했으니까 여기 보면 머리글 이름을 제가 여기 이렇게 시군구 복사의 시군구 복사의 시군구 복사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름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도, 여기 더블 클릭하고 해당하는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시군구라고 할 건데 이 시군구는 앞에도 시군구가 있어서 제가 시군구2라고 할게요. 이름을 구분해주고 여기는 동이라고 하고, 동도 있네요. 그래서 동도 2로 할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동2, 여기는 계약 연도, 여기는 계약 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 원하는 데이터를 구분해주고 방금 커리를 추가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84.09 면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이 해당하는 고유한 값들까지 추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2023년에 최고가보다 지금 2024년에 실거래 발생했던 그 거래가 신고가인지 아니면 떨어졌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번은 2023년도에 제가 가장 높은 가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미리 피벗으로 해서 최고가를 만들었었죠. 이거를 파워쿼리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로 여기 돼 있는 쿼리를 우클릭해서 복제를 하면 똑같이 해당하는 쿼리가 복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이 로라는 쿼리 이름에서
가공을 했다면 지금은 이 로 두 번째 복제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서 2023년도 실거래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최고가를 제가 피벗을 해줄 겁니다. 그거는 여기 해당하는 로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 이름, 쿼리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로 2023으로 쿼리 이름을 구분해 주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계약 연도에서 2023년도, 여기 계약 연도 제일 끝에 있는 계약 연도에서 화살표 누르고 추가 로드 누르면 이렇게 해당하는 쿼리가 구분이 될 건데, 지금 제가 하나 안 해준 게 있네요. 제가 지금 하나 안 해준 게 뭐냐면, 여기 로 다시 한번 가주시면, 이 로 가주셨을 때 제가 지금 닷개미 로드 잠깐 눌러주시고요. 로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필터를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널값, 빈값들은 제거해줬으면 이 첫 번째 여기 해당하는 이 머리글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글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에 여기 시군구 번지 본본 부번 단지명 이런 행이 있고, 2023년도에도 이 해당하는 행이 있겠죠. 2024년도에도 해당하는 행이 있을 건데, 제가 이 행을 안 없애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해당하는 거래 금액은 아까 전에 열 정의를 숫자라고 했는데 얘가 오류가 뜬 겁니다. 왜냐면 2023년도에 이 해당하는 거래 금액 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도 거래금액 행이 해당하는 데이터 특정 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열을 숫자라고 정의했는데, 이 거래금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문자잖아요. 숫자로 안 되니까 에러가 뜬 겁니다. 그 에러 뜬 게 제가 방금 여기 만들어준 거, 여기 로시트, 로컬이 더블 클릭하면 파악거래 편집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2023에서 뭘 바꿨을 때 에러가 떴죠. 그 에러 뜬 게 여기 시군구라는 이름이 2023년도 시군구 지금 두 가지 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러가 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필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여기 클릭하고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하지 않음 선택하면 해당하는 이름이 들어간 특정 행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시군구라는 이름을 쳐주시면, 확인 눌러주면 이제 해당하는 시군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빠져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종합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금 여기로 2023 지워주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이거를 복제 눌러주면 이렇게 해당하는 쿼리가 복제가 되고, 해당하는 이름을 제가 다시 23이라고 할게요. 2023년도 데이터만 추출해서 최고가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계약 연도를 다시 여기 추가 로드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들어올 겁니다. 아까 전에는 에러가 떴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추출이 됐죠. 방금 데이터 시군구를 제외해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2023을 클릭하고 확인하면 지금 해당하는 데이터는 2023년도에 발생했던 데이터, 계약 연월이 2023년도에 발생했던 데이터만 추출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제가 구분으로 뒀던 단지명 2, 해당하는 역삼동에 있는 역삼 레미안의 59 전용 면적의 최고가만 2023년도에 발생했던 최고값만 제가 한번 피벗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피벗을 걸고 싶을 때는 여기 변환해서 그룹화를 선택하면 엑셀의 피벗 기능과 동일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그룹화가 뜨면 여기서 저는 단지명 2, 여기 단지명 2면 요거죠. 해당하는 단지의 최고가만 가져올 건데, 여기 열 이름은 23년도 최고가라는 이름을 할 거고요. 연산은 최대값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열의 최대값만 추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값은 거래금액. 이렇게 하면 단지명 2 이름으로 이제 엑셀 피벗을 걸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단지명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3년 최고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열 이름을 거래금액이니까 이 데이터 값은 거래금액인데 해당하는 단지의 가장 비싼 최대값만 이렇게 피벗이 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그룹화,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그룹하고 해당하는 열 이름은 제가 2023년 최고가로 해서 연산은 최대값을 하고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줬고요. 확인 누르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피벗되면서 특정 단지의 2023년도에 가장 비쌌던 데이터가 마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2024년도에 발생했던 거래 중에서 얘가 2023년도에 발생했던 최고가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로 쿼리를 우클릭해서 복제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됐죠. 여기는 제가 24년도라는 이름을 주고요. 계약 연도는 제일 끝으로 가서 다시 추가로 누르면 데이터가 나오고 2024년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2024년도에 데이터가 필터링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 단지명 2에 2023년도 최고가, 여기 로 23이라고 만드는 쿼리를 가져와서 옆에다가 24년도 최고가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에서 쿼리 병합, 이 쿼리 병합은 옆에 있는 옆에 열로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 쿼리 추가는 밑으로 행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단지명을 기준으로 옆으로 23년도 최고가를 추가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쿼리 병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쿼리 병합 선택하고 제 여기 단지명 2 해당하는 이 단지명 2와 같은 거를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이 로 23에서 단지명 2 동일하죠. 이 단지명 2 해당하는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해당하는 몇 개의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면 옆에 쿼리 병합으로 해서 데이터가 테이블로 붙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붙으면 이 테이블을 한번 선택해 보면 여기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 아마 이 해당하는 데이터 들어가 있는 단지명 2와 최고가 얼마인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테이블을 옆으로 펼쳐주기 위해서 여기 양갈래 하슬표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뜰 때 저 단지명 2는 여기 있으니까 저는 23년도 최고가만 가져올 거고 해당하는 원래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23년 최고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하면 로 23.23년 최고가라는 열 이름으로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가지고 오면서 이 데이터가 일치하는가. 만약에 중랑구 상공동 포시티 14제곱미터의 24년도 최고가는 1억 1,400입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최고가가 실제로 우리 거래에 발생했던 금액보다 신고가인지 또는 더 낮게 거래됐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금액에서 이 최고가를 빼면 되겠죠. 빼서 마이너스면 해당하는 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작년 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 플러스면 높은 가격인데 여기 잘 보다 보면 이렇게 빈값이 있습니다. 이 빈값은 해당하는 단지의 작년도에 거래가 한 건도 발생 안 했으면 이렇게 빈값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거래 금액에서 거래 금액 열 선택하고 해당하는 최고가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빼기 하면 빼기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널값, 빈값 공란일 때는 지금 해당하는 거래 금액 5억 1,800에서 0을 빼는 거니까 이 데이터 값이 잘못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if를 걸어줬던 것처럼 여기 파워쿼리에서도 if를 걸어줄 건데 그거를 열 추가, 별도의 열을 추가할 거니까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열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열이 나올 거고 여기서 저는 전년 최고가 대비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 여기는 if 함수를 쓸 겁니다. 엑셀의 if 함수와는 조금 함수가 다른데 if를 쓰고 첫 번째는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은 제가 여기 23년 최고가에서는 만약에 쌍따옴표 하면 얘가 공란일 때 라는 의미고 공란일 때는 우리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건 쓰고 난 다음에 콤마를 썼는데 파워쿼리에서는 콤마가 아니라 then이라고 씁니다. then 다음에 창값이 오고 이 창값일 때 이 빈값에 2023년 최고가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라. 만약에 거짓일 때는 엑셀에서는 콤마를 썼지만 파워쿼리에서는 else입니다. else를 선택하고 이제 거짓일 때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래 금액에서 23년도 최고가를 빼라. 서 확인을 누르면 옆에 별도의 열이 추가될 겁니다. 해당하는 우리 조건에 맞게끔 if 함수 쓰고 2023년 최고가가 공란일 때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말고 만약에 그 외의 값들은 거래 금액에서 최고가를 빼서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이 됐죠. 여기 최고가 대비 했으니까 우리 옆에 또 최고가 대비 증감률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겠죠. 그러면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열, 별도의 열을 추가해 줄 거니까 사용자 지정 열을 추가하고 여기는 전년 최고가 대비 %를 추가하겠습니다. 똑같이 if 함수 쓰고 조건은 23년도 최고가가 공란일 때 창값이다는 콤마가 아니라 then이고 공란이고 거짓일 때는 else라고 쓰고 똑같이 거래 금액 나누기 24년 최고가 마이너스 1 하면 증감률이 나오게 되죠. 24년도에 발생한 실거래 금액에서 작년 최고가를 나누고 난 다음에 빼기 1 하면 해당하는 증감률 소수점이 나오겠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옆에 퍼센테이지 나오고 여기 만약에 나 이거 피벗에서 퍼센테이지 바꿔도 되지만 나 이거 이렇게 소수점 보기 싫어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ABC 1, 2, 3 해당하는 열의 형식이 안 정해졌는데 백분율을 선택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변경이 될 겁니다. 변경이 될 거고요. 옆에도 숫자 만약에 나 이거 숫자로 보고 싶어 ABC 1, 2, 3면 해당하는 형식이 안 정해졌다라는 의미잖아요. 선택하고 십진수나 정수 여기 십진수 선택하면 숫자로 정의가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 얘가 나중에 신고가인지, 그러니까 23년도 최고가보다 더 높은 거래인지 아닌지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열을 선택하고 신고가 여부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얘는 이제 신고가겠죠. 이 신고가일 때는 1이고 아닐 때는 0이야. 그래서 then 1, else 0 해서 만약에 양수일 때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그 금액이 플러스일 때 여기 전년 최고가 대비는 여기 우리 아까 발생했던 실거래 금액에서 23년 최고가를 뺀 금액이었죠. 이게 0보다 크면 해당하는 너는 신고가고 여기 플러스는 얘는 신고가겠죠. 마이너스면 작년 거래보다 더 낮은 가격이니까 0으로 할 거야 라는 게 then 1, else 0.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함수를 추가했고 확인을 하면 옆에 또 별도의 열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음수일 때는 신고가가 아니고 양수일 때는 신고가고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에러 값은 여기 해당하는 에러 값.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없이 널 값이니까. 공란일 때는 에러 값. 만약에 이 에러 값이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이 에러 값 나 보기 싫어하면 변환해서 값 바꾸기, 오류 바꾸기 해서 그냥 0으로 하거나 왜냐면 얘는 아무 작년에 거래값이 없었으니까 신고가는 아니니까 확인 누르면 에러 값이 0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안 바꾸고 그냥 엑셀로 추출해도 사용하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하면서 방금 에러 값이 에러가 아니라 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변환해서 값 바꾸기. 말 그대로 이 해당하는 열 안에서 발생했으니까 열 추가가 아니라 변환해서 값 바꾸기, 오류 바꾸기 선택하고 에러 값일 때 0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홈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컬이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로 23, 로 24 컬이가 엑셀로 각각 별도의 시트로 추가가 될 겁니다. 닫기 및 로드에서 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나는 바로 이 데이터를 피벗으로 가져오고 싶어. 또는 나는 이거를 그냥 연결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이 데이터를 엑셀의 별도 시트로 한 번에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냥 닫기 및 로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는 만약에 쿼리가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엑셀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막 100만 행이 넘어갈 때는 엑셀로 시트로 가져오더라도 100만 행이 넘어가니까 다 불러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속도도 엄청 느리고 그럴 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보통 사용하고요. 안 그럴 때는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엑셀로 바로 가져올 겁니다. 옆에 커리가 이제 추가되고 업데이트 되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로 2023 이거는 제가 잘못 만든 거니까 삭제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로 그리고 로 23, 로 24 시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가져오면서 해당하는 시트별로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데이터 가져왔고요. 이 2023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로 23에는 해당하는 23년도의 특정 단지의 최고가 데이터만 가져왔고 로 24에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해당하는 단지에 얘가 우리가 추가했던 최고가 값 가져오고 최고가 대비 얼마인지 그래서 증감률도 얼마고 신고가 여부 이렇게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 이제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난주랑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삽입에서 뭐 나는 피벗 차트로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피벗 차트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 난 다음에 계약 연 월에 만약에 거래 금액을 가져오고 여기서 값 필드 설정해서 개수로 하면 여기는 해당하는 거래 건수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게 전체 거래 건수 뿐만 아니라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가가 몇 건인지를 가져올 때는 이 가져오면 해당하는 신고가 여부 값 가져오고 다음에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감률을 보고 싶을 때는 가져왔는데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합계로 하면 방금 퍼센테이지가 전부 합친 거니까 나는 그 평균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 선택하면 이 데이터 확인하고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그 해당하는 값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추가하면 값을 가져오는데 여기다 합계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합치니까 이거를 평균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지저분한 거는 퍼센테이지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선택하거나 컨트롤 1 누르면 셀서식 나오거든요. 숫자에서 음수는 빨간색 이렇게 하면 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당하는 전체 거래 건수 7월은 아직 거래건이 신고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완료되지 않은 거 해당하는 데이터 쭉 증가하고 있고 신고가도 증가하고 있구나. 해당하는 최고가도 작년보다 마이너스 5%가 24년 1월이었는데 점점점 줄어들면서 해당하는 전체 작년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구나 알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죠. 피벗이니까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피벗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데이터 여기에서 나는 이거 말고
다시 세부적으로 시군구 별로 이렇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시군구 추가하면 되고,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또 보고 싶을 때는 원하는 피벗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설명드렸고요. 지금 저는 여기 로에서 해당하는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하려고 했잖아요. 22년, 23년, 24년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 로 시트, 여기 로 쿼리 안에는 지금 거래 연도가 아까 우리 파일 추가했던 대로 22, 23, 24년도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파일을 제가 한번 피벗 차트 만들어서 이렇게 연월 넣고 거래 금액해서 개수하면 여기가 해당하는 건수 2022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압축 파일에 보면 2021년 서울 파일을 넣어 드렸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로 폴더에다가 넣어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에는 2022부터 2024 서울 파일이 있었잖아요. 22년 파일이 추가됐죠. 파일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제가 새로 고치만 눌러주면, 여기는 지금 폴더 가져오기 했으니까 해당하는 폴더를 다 가져오니까 이렇게 새로 고치만 눌러주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2021년도 데이터도 다 가져올 겁니다. 이게 파워 쿼리 장점인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매번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정해진 규칙대로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7만 건이었는데 지금 11만, 약 12만 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내가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데이터가 새로 고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고, 이 피벗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2022년 1월부터가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데이터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주면 2022년 1월 데이터부터 가져올 건데, 지금 순서가 여기 제가 뒤늦게 추가하니까 21년도 데이터가 저기 뒤로 붙어 있죠. 이 뒤로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여기 클릭하고 숫자 오름차순 선택하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7월 이렇게 데이터 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서울시의 2024년 6월 데이터는 2021년 1월보다도 더 7,000건에 가깝겠으니까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래 건수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 가져오기, 제가 기능을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런 데이터 계속 추가되면, 이걸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데이터 업데이트 되는 거를 매월 추가하면 계속해서 제가 미리 업데이트 수작업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새로 고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오늘은 제가 폴더 가져오기 기능만 활용했지만, 그래서 여기 서울 로 시트 있죠. 여기 서울 로라는 파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우리 봤던 2022년, 23년, 24년 이거를 한 파일 안에 데이터를 담아둔 겁니다. 이 파일을 이렇게 별도의 시트별로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합칠 때는 우리 엑셀 새로 만들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서 파일에서, 아까 폴더가 아니라 파일에서 엑셀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까 서울 로 파일이었는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서 이 파일 안에 시트 있는 데이터를 쿼리로 가져올 거고, 여기 보면 2022, 23, 24 각각 시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여러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여기 파일을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파일 안에 붙어있는 모든 시트를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누르면 해당하는 시트를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이 파일에서 각각 시트가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시트는 공란에서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하나 지워주고, 행 제거해서 하위 행 제거해서 일행 지워주면 지워지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 안에 원하는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양갈래 하살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데이터 열어주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안에 22, 23, 24 모든 시트가 합쳐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빈행 제거하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고, 다음에 여기서 빈 텍스트 필드에서 포함하지 않은 아까 했던 대로 시군구를 제거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하면 시트가 막 여러 개 있는 거 합쳐질 때, 또 방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했지만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엑셀 통합 문서 또 해서 모든 시트를 한 번에 통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폴더에서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미리 폴더에서 지정해놓은 폴더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특정 폴더 안에 계속해서 추가만 해주면, 새로 고치만 누르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새로 고치만 눌러주면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12만 개 데이터도 실제로 업데이트하는데 크게 막 속도가 오래 걸리진 않았죠. 거의 뭐 1초에 10,000개 이상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한 10초 내외로 해서 데이터 업데이트 될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파워 쿼리를 활용하면 이런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파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엑셀 파워 쿼리에서 폴더에서 기능을 활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했던 그 엑셀 기초 함수를 활용한 거를 파워쿼리에서 파워쿼리 편집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 봤고요.